미국의 중간선거 끝이 났잖아요. 예, 예. 뭐 완전 끝났습니까? 거예요. 뭐 완전 끝났습니까? 완전 끝났는가요? 중간선거가? 뭐, 일본 경합지역은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흐름 대세는 어느 정도 윤곽이 다 결정났기 때문에. 예, 예. 뭐, 어쨌거나 아시다시피 상원은 공화당이 좀 더 의석을 더 확보를 했고, 하원은 민주당이 이제 한 5석 정도? 해서 어쨌든 과반수로 이제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나 물론 이제 선거 결과는 사전에 많이들 예측을 했었죠. 그것은 이제 그 전에 항상 중간 선거는 항상 야당이 이게 항상 패했기 때문에 그게 미국의 선거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하나의 통계적으로도 예측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이 선거의 전체의 맥락 봤을 때는 이제 공화당 트럼프가 어떤 승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제 공화당 민주당은 항상 이제 대통령 당선 후에 중간 선거 과정에서 이 당선 야당 쪽에서 항상 승리를 쭉 해왔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원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과거의 사례 보면 당연하다. 다만 거기에서 이제 의석 차이가 특히 상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전보다도 공화당이 의석들을 더 늘렸기 때문에 상당히 큰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공화당이 패배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전체적으로 승리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시다시피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공화당 후보였지만은 사실 공화당에서 2단아로서의 사실 정통 주류 공화당 정치하고 색깔하고는 조금 결이 달랐죠. 예. 실제 지난 대선 때 공화당의 전폭적 지지를 얻지는 못했어요. 부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지를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예. 공화당 내의 어떤 주류 정치인으로부터도 상당히 어떤 소극적인 지원, 내지는 관망,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단독 플레이로 결국 이제 당선됐기 때문에 그것이 공화당의 어떤 어쨌거나 상원이든 하원이든 간에 그런 정치적인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지명한 하원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어요. 그래서 설사 숫자적으로는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트럼프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어쨌거나 트럼프가 선방했다. 특히 상원 같은 경우는 의석 늘렸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실제 안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트럼프의 어떤 지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더 경공이 늘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가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선방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선거 트윗에서 아주 대단히 만족하는 그런 트윗을 날렸단 말이에요. 아마 저는 그런 의미의 배경이 있다. 이렇게 미국 선거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언론 부분. 언론들이 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하고 똑같이 지금, 예. 언론은 미국과 한국의 언론, 그런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의 중간선거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중간선거는 항상 야당이 승리하는 그런 구도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또 크게 어떤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국내 언론 같은 경우는 하나의 희망사항이 바람이지, 바람. 어쨌거나 미국의 민주당이 이제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하면 이제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어떤 평화 모드로 가는데 오히려 좀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어떤 희망 섞인 자기들의 어떤 그런 기대였죠. 그러나 미국은요, 민주당이 다수가 되든 공화당이 다수가 되든 간에 기본적인 어떤 외교 노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이 한국의 좌파 언론 또 좌파 세력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번 트럼프 같은 게 철저하게 이제 김정은하고 협상할 때에, 또 트럼프식 방식으로 이제 그 협상 전략을 꾸려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이 이제 민주당 주류, 그게 공화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 굉장히 좀 비판적 의견이, 왜냐, 북한의 어떤 김정은은 독재 집단이고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위협 세력이기 때문에 왜 트럼프가 그렇게 오히려 더 온화하게 김정은을 좀 더 우호적으로 대하느냐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민주당에 강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 되더라도 이 좌파 국내 언론과 좌파 세력들이 기대한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더 강하게 아마 몰아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선거 전략과 협상적 측면에서 일단 인권을 뒤로 아마 주머니에 숨겨놓고 이 협상을 우선적으로 이제 유리하게 가져간 다음에 스케줄별로 이제 인권 문제까지 이제 이런 전략적 스케줄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상당히 강공으로 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전체적인 정서예요. 민주당은 인권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선거 결과적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뭐 공화당이 뭐 이게 다수가 되든 민주당이 되든 간에 대북 이 협상 전략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하원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이 대북 정책이나 협상에 있어서 오히려 선택 강하게 아마 좀 이렇게 조문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측면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관련해서 이제 주제가 이제 왜 미국 회담 무기한 연기됐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가 작년 한 해는 이제 북한의 어떤 비핵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 유엔과 더불어 그리고 군사적인 그 압박을 1년간 시행해 오면서 일종의 소기의 성과라면 김정은이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6.12 어떤 싱가포르 회담까지 끌고 나왔는데, 근데 결국 이제 그 이후에 말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북한에 대한 문제를 크게 어떤 사고 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떤 그 김정은을 어쨌거나 이렇게 컨트롤 하면서 중간 선거에 어떤 마이너스 작용을 하지 않도록만 정치적 관리를 한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왜냐,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결국 이제 6.12 이 싱가포르 회담 후에, 미국 입장에서는 실제 비핵화 진전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강공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그런데 우리가 들리는 얘기는 항상 보면은 이 폼페이오를 북한에 4번이나 보냈죠. 4번 보내고 얻은 결과가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비판만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하고는 사랑에 빠졌다거나 김정은에 대한 굉장히 두둔한 듯한 메시지를 준 것은 왜 그러냐. 이 협상하고 협상 과정에 있어서 결과는 여의치 않지만은 그걸 본인 스스로가 강하게 나오면 자기가 어떤 선거 협상에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시인한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이 중간 선거에 정치적으로 자기 어떤 불리한 상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결과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잘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여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어쨌거나 북한 관리를 잘하고 있다. 결국은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났죠. 예. 그리고 이 경락에도 어저께 원래 이 김영철이하고 이 북경에서 비행기를 어저께 아마 비행기 타려고 해서 7일날인가 오늘이겠네요. 근데 선거 끝난과 동시에 이제 이미 백악관에서는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출구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선거 회담에 용도 폐기된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 어떤 의미에서 북한에서도 여론 보니까 북한에서 자기들 준비가 덜 됐다는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미국하고 있던 회담 무기행처럼 보이는데 저는 결국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도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폼페이오 하면 뉴욕에서 하면은 폼페이오가 강력하게 아마 핵리스트를 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이번에 칼자루가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 선거 끝났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 봤을 때는 급하게 서두를 이유도 없고 이제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마전도 없기 때문에 더 강하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부족 혼에 몰린 건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해요. 김정철이라고. 그러니까 얘들도 아차 싶으니까 더 이상 가봐야 거기서 만약 핵리스트 만들면 더 강하게 밀어붙이다 했을 때 마지막 어떤 그 경고성 어떤 메시지를 줬을 때 아마 이 김정은도 훨씬 더 혼에 몰리기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일단은 숨을 돌리자는 식으로 아마 일단 연기를 시켜버리고 미국 입장에도 서둘 필요가 없다. 아마 그런 측면이고 북한의 얘들도 어쨌거나 지금은 협상해봐야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혹 때려다 혹 붙여오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으로 한 템포 쉬자는 그런 작동이 했겠다고 판단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미국 회담 무기한 연기 될 수밖에 없었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네. 또 하나는 현재 어쨌거나 그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얘들은 이제 핵리스트업을 절대 못 준다. 만약에 핵리스트업 못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스트업을 주면 미국에서 그걸 타겟팅해갖고 폭격을 가할 어떤 그런 그거가 될 수도 있게 그건 못 준다. 이 얘기 그렇기 때문에 해제부터 먼저 하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건 자기들 논리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은 미북 협상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만약에 먼저 양보하게 되면은 거기서 완전히 혼에 몰린다. 이런 그 전략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럼 그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미국은 트럼프 선거 끝났고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작년처럼 더 강력한 경제 제재나 군사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미국은 손해볼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현 상태에서 북한에서 조금만 어떤 장난친다거나 뭐 미사일을 시험해서 도발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강력하게 어떤 그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들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또 하나의 트럼프 입장에서 여유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그 트럼프가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을 관리해 왔다면은 이제 미국의 그 하원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대북 관계에서 더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주문한다고요. 그것은 인권 문제까지도 개입해라. 이렇게 미국에서 아마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안 그래도 트럼프는 이제 뭐 여유를 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 입장도 고려하는 척하면서 대북 정책을 훨씬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는 북한 입장에 봤을 때 오히려 가장 최악의 상태로 저는 어떤 그 결과가 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이 문제가 남북 관계도 굉장히 남북 간의 경색보다는 미국 간의 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제 북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체를 완전히 노출해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연초에 우리가 알다시피 평창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어쨌거나 이제 북한 입장에서 어쨌거나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자 이제 이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서로 상호 협의 조율을 하면서 결국 이제 평창 올림픽 통해 갖고 한미 군사훈련 1차 연기시키고 또 3월에 군사훈련 3월 말에 2차 재개되는 거를 또 피하기 위해 가지고 4월 달에 또 이 4.27 판문점에서 자기들끼리 또 알박기 또 평화쇼를 또 했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위기 상황을 넘어갔거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싱가포르 회담까지 가게 됐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과정에서 이 좌파 정권이 미국에다가 취한 행동은 결국은 이제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계속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서 해왔는데 결국은 시간이 한 1년 지나오면서 실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 과정에 결국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해외로 다니면서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제재를 해제하고자 하는 미국과 전혀 상반된 그런 정책과 입장을 견제해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북한 김정은과 한편이다. 이런 인식을 확실하게 이제 굳혀진 그런 어떤 상황으로 미국에서는 어떤 입장 정리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제 모든 상황은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문재인 좌파 정권과 북한의 김정은을 한 편으로 인식하고 저는 정책을 아마 진행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속지도 않고 문재인이가 얘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거짓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도 3번 하면 이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속담, 그렇죠. 한 번 속지만 2번 속는 건 속는 사람이 이제 바보라고 하는 게 미국의 속담이듯이 이제는 미국의 트럼프는 시간도 갈 만큼 갔었고 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도 파악할 만큼 했었고 또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여전히 지난 30년간 쇼했던 그런 거짓의 어떤 그 태도를 그대로 지금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강경한 어떤 그 정책 일변도로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현재 이 대한민국도 같이 묶어서 관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시그널 중 하나가 지난번에 그 비건이 임종석이 만나가지고 결국 이제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기로 이렇게 그 좌파 정권이 모든 걸 군사적으로 허물어버리고 하니까 워킹 그룹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 호흡을 같이 맞춰가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국 너희들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한다. 반드시 실무 계획 시점부터 미국과 합의해서 진행하도록 하자. 그게 이제 워킹 그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 좌파 정권이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 미국 회담 무기한 연기는 이 청와대 좌파 정권이 상당히 당혹스럽고 고민에 빠진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 예. 뭐 결국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은 사약을 받든지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네. 이제는 굉장히 틀이 얘들이 어떤 룸이 없어요. 이제 뭔가 장난칠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자기들 처음에는 막 회담도 하고 등등하고 미국도 이렇게 막 거짓으로 어떤 설득도 하고 또 막 김정은의 어떤 뜻이라고 전달하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돼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속았다는 어떤 배신감, 특히 동맹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동맹과 적을 구분 못하는 오히려 적의 편에 서서 동맹을 속이는 이런 아주 불쾌한 상황까지 오게 됐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뭐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또 미국은 철저하게 아마 실리 중심으로 이 한반도 정책을 펼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뭐 트럼프 정책이 원래 그렇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왜 제가 이 문재인과 김정은을 한 몸으로 묶어서 미국의 어떤 앞으로 한반도 정책이 임할 거냐 하는 거는 던포드 합참의장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제 미국 회담 결과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어떤 주둔의 변화 가능성도 사실은 좀 언급을 했었어요. 상당히 뭐 위험스러운 발언이죠. 이 던포드 합참의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저께 미국의 듀크 대학 어떤 포럼에서 만약에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외교적으로 어떤 성공을 하게 되면은 군사적으로는 훨씬 입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만약에 남북 간 비핵화 문제가 어떤 진전이 상황이 되면 이제 주한미군의 어떤 그런 주둔에도 변화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 과연 한국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 기대와 또 미국의 어떤 이익과 전략의 관점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얘기는 그거든. 우리가 이제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도 6월 달에 미국 브릭스 대사하고 회동을 하면서 6.25 전쟁 후에도 휴전 후에도 이제 이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맺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53, 6월 같은 전쟁이 끝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자국 군인들도 많이 사망을 하고 굉장히 이제 군사적 지출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미국에 큰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은 빨리
휴전협정을 빨리 이제 맺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은 그거를 이제 만약에 휴전 상위 방위 조약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는 북진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당시에 미국하고 협상한 게 결국 이제 그 휴전 협정을 하는 조건으로 전쟁 후에 휴전 후에 이제 그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맺는 걸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주한미군이 한미 동맹의 어떤 그런 근거가 됐거든요. 그 얘기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그 전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에치슨 그 국무장관이 그러니까 한국 대만을 배제한 그 소위 말해서 미국의 어떤 극동 그 방위라인을 이제 그 일본하고 필리핀, 오키나와 이쪽으로 선을 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김일성이가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그 쳐들어와갖고 이제 어쩌나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이 체결됐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처음에는 이거 별로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의 어떤 이익에서 과연 한반도를 지키는 게 부합되냐 하는 관점에서 시작됐다는 그런 걸 인식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어떤 그 시장 경제와 또 뭐 어떤 자유 인권을 민주주의를 이제 가치로 하면서 쭉 같이 미국과 함께 왔기 때문에 미국과 이익이 이제 부합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주도하는 상황이 왔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결국엔 좌파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거의 뭐 북한하고 한편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유엔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군사협정 일방적으로 맺어가지고 어떤 비행기가 DMZ에서 어떤 뜰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렸고 그 다음에 전방의 모든 그 GPA 쪽의 철수 뭐 이런 NL 포기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한미연합사, 그 유엔 사령부가 어떤 그 통제하는 구간이 불구하고 김정은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에 서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미국 입장에 봐서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어떤 우리가 그 한미 동맹, 소위 우파 정권과의 어떤 돈독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한미 관계 아니고 이미 한미 동맹은 거의 뭐 깨졌다시피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 굳이 뭐 한국을 그렇게 지지하고 강력하게 어떤 자기들의 어떤 희생과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게 현재 어떤 미국의 어떤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결국 이런 상황은 이 좌파 정권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쨌거나 이제 그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적 관점에서 이 한반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현재 그 한일 관계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본 고노우에선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더 이상 뭐 함께 일하기 어렵다. 이런 미국 블룸버그 통신하고도 그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왜냐? 결국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지금 전임 그 박근혜 정권 때도 일본하고 어떤 그 외교 협정을 맺어가지고 한국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좌파 정권 들어오면서 이 외교문서가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국제간의 그 협상을 완전히 그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틈만 하면은 뭐 손해상 문제 뭐 요번에 특히 또 이 대법원에서 그 위안부에 대한 그 배상 문제를 또 다시 또 이렇게 뭐 판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봤을 때 도대체 한국의 나라는 국가냐? 도대체 외교란 거는 아예 전혀 작동되지 않는 거의 뭐 미개 국가처럼 이렇게 국제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외교 추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한국과의 협정해봐야 저건 아주 미개 집단이라는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한국과는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 할 정도로 외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무상이 이제 밝힐 정도로 한국이 고립화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과거엔 우리가 한일 관계 분쟁 문제, 뭐 독도 문제 분쟁이 있으면 미국이 항상 우리 한국 입장을 조금 거들어주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만큼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럼 일본이 왜 이러냐? 일본도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 좌파 정권이 국제관계에 고립됐고 왕따가 되었다는 걸 알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미일 관계가 훨씬 더 강력한 동맹 관계고 한미 관계는 거의 파탄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굉장히 이거 무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 자체가 이 좌파 정권이 스스로 이 국제 간의 관계
한국의 일상 외교를 완전히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 일본의 현재 외무상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일 연합군하고 어떤 세력을 갖고 있고 결국은 이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이제 그 한몸이 돼서 움직이는데 결국은 미국의 어떤 공통의 타겟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하고 또 걱정스러운 것은 다음 주에 저희들 김성애 누구야 이제 김여정이 지금 김성애하고 이종혁이하고 한국에 서울에 온다 그러죠. 예. 왜 오느냐? 결국 얘들 판단해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강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남북 관계를 일방적으로 좀 가까이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남북 관계를 일단은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면 미국에서 더 그냥 전쟁할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의 어떤 서울 방문 관련한 일정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종lik 같은 경우는 아마 교황청 초청장을 갖고 온다는 이런 언론도 있던데 어쨌거나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압박한다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좌파 정권하고 더 긴밀하게 아마 조율을 해서 이 남북 간의 하나라는 메시지를 또 언론을 통해 또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 이제 요게 이제 저들의 의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렇게 갈수록 미국은 이미 혼이 알고 있으니까 상황이 앞으로 굉장히 경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선거 전략적 측면 때문에 그냥 속으로 그냥 김정은이 띄워졌지. 이제는 앞으로 하면 험나는 소리 막 넘어갈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험나는 소리라. 결국 손볼 때가 많아졌네요. 언론들은 이미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제 한국의 언론들이 중간선거에서 저기를 바랬는데, 오늘.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언론에서 앞으로 어떤 문자 나오냐면은, 반미 형태로 아마 논조를 좀 띄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라는 개념으로 평화가 오고 있다. 이제 김정은이도 평화를 원해서 한국의 서울을 답방한다. 이제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가한다. 그런데 미국이 그걸 반대한다는 논리를 해갖고 아마 반미 좌파 세력들의 집회도 좀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 언론 노조 얘들도 아마 반미적 개념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나눌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선택이 어지럽기 때문에.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바주 박사님께 우리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누가 선거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미국 선거, 중간선거?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저기, 공화당이 사넷은 이겼어요, 세넷. 예. 이기고, 지금 미국 아침이니까 이제 선거 다 끝났는데요. 테네시에서도 주지사도 사내사도 전부 다, 공화당으로 다 이겼어요. 리퍼블리칸으로. 근데 이제, 컨그레스만,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지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거예요, 지금 다.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아침에 추록이 그거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니, 북한에서 전쟁 관련돼서, 훈련을 하고 있고, 이제 1차 긴급 속보는, 2차는 파주에 농장에 가다가, 탱크하고 이 진행하는 것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북한산과
그 긴급 뉴스 첫 번째 거는 북한의 네. 어떤 동향, 두 번째 거는 우연한 기회에 그 파주를 가다가 그 탱커가 군인들이 그 움직이는 것을 방송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는 다 이겼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통사고 나신 분은 괜찮으세요? 병원에 갔습니다. 갖고 오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네. 방송을 해드린 겁니다. 예. 그렇구나. 예, 예,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예? 빨리 북한하고 이 문정글하고 좀 제발 좀 조지달라고 그러세요. 편지는 계속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쓰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은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내가, 저기 공화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다른 주에서 다 이렇게 좀 도네이션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 와요. 그래서 제가 그 돈 보낼 때마다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도 지금 사인 받고 있어요. Human Rights 거기서도 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지금. 근데, 조만간 좋은 일 일어나고, 또 구속수 있잖아요. 여기는 244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 미국에서는 거기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내가 보는 이 유튜브에서는, 244 이렇게 remain. 지금 저 방송이 내려가지 않고 remain. 예? 저 방송이 그렇다고요. 시청자 숫자가? 예. 여기는 지금 한 명 돼 있습니다. 한 명. remain. 아니에요. 244 해가지고, still remain that number. It doesn't move.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지금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한 명, 두 명 이렇습니다. 아니에요. 보는 사람 1.7K 이렇게 적혀 있고요. 썸업 한 사람도 있잖아요. 썸업 좋아요. 그거는 244 still remain.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막 이렇게 채팅이나 그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누리의 꽃님이 잘 안 보이고, 젠둥이 삐뚤인가? 그것은 안 보이고, 좀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닉네임 보이는데. 닉네임 바꾸신 분들 있고, 눈꽃님 들어오고 있고, 예. 여우새끼 있잖아요. 그 사람도 참 이쁜 것 같아. 숲속의 여우인가, 여우새끼. 이름이 너무 예뻐, 그 사람은. 여우새끼,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숲속의 여우님이에요. 여우새끼, 숲속에 그 사람도 잘 오던데, 어떤 쪽에는 안 보이고, 어떤 쪽에 눈에 꽂으면 잘 보이던데 안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244 이렇게 뜸합 하는 데 있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누르는 거. 그거는 244. 보는 사람 1.5K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네. 여우 새끼로 바꾸세요. 자, 숲속의 여우님 계십니까? 여우 새끼로. 우리 1호 선생님은 지금 아까 240 얼마나 하더만. 소라님이 이명으로 올라갔대 축하드린다고요. 참. 숲속의 여우님 나와라. 예, 박인자님 잘 다녀왔습니다. 1펜단심은 269명. 유튜브 코리아 구글 네 마음대로 해라.
숲속의 여우님, 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우 새끼로 바꾸시라. 참, 김수희의 노래 생각이 납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국어라 너무합니다. 이쁜 배추 오늘 우리 안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무거운 거 가지고 지금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국어는 너무합니다. 이순희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참. 앞으로, 수석 여우로 안 하겠습니다. 여우 새끼로,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여우 새끼 바뀌었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홍준표, 김무성,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이고. 오늘 숲속의 여우가, 여우 새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숲속의 여우 닉네임으로 들어오시면 여우 새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러면 또 숲속의 여우가 또 이로우 선생님께서 여우님 힘내세요 했습니다. 홍준표는 개주포다. 자. 11시, 이제 1시. 참. 자, 이 시청자가 올라갈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우리 파주 박사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관합니다. 3주 동안, 소금을 뿌렸어. 예, 안녕하세요. 왜 이래? 왜 이러십니까? 핸드폰이. 여보세요? 예. 예. 잘 들립니까?
예, 조금 전에 빙 하다가 이제 지금 잘 들립니다. 예. 아, 예. 참, 오늘 모처럼 종횡무진한 하루였습니다. 북한까지 그거 했다가, 예, 예. 전국을 다 다니죠, 그죠? 참, 저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은 뉴스를 몰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논평을, 할 것은 이 공유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애프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에게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즉, 국가에서 간섭을 최소화하고 백성에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게 국가의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공치사하지 않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라